썬팅된 검은 SUV 안에서 은밀한 미래를 나누는 아내.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마을 외곽에 자리 잡은 공원의 육상 트랙은 활기로 가득했다. 붉은 고무 트랙 위로 운동화가 리드미컬하게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공기를 채웠고 저마다의 속도로 달리는 주민들의 숨소리가 그 뒤를 이었다. 트랙 주변 잔디밭에서는 아이들이 깔깔대며 공을 차거나 숨바꼭질을 했고 벤치에 앉은 노인들은 느긋하게 저녁 바람을 즐기며 담소를 나눴다. 이 공원은 마을의 심장 같은 곳이었다. 특히 저녁이면 육상 동호회 회원들과 건강을 챙기려는 주민들로 북적였다. 젊은이들은 이어폰을 끼고 빠르게 트랙을 돌았고 중년의 주부들은 삼삼오오 모여 걷기와 수다를 병행했다. 그야말로 저녁 공원은 마을의 활력소였다. 은수와 지민 부부도 이 공원의 단골이었다. 결혼한 지 8년 두 사람은 마을에서 평범한 30대 부부로 살았다. 은수는 지역은행에서 대출 상담사로 일했고 지민은 초등학교 교사였다. 그들의 일상은 특별할 것 없는 그러나 안정된 삶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지민은 새로운 루틴을 만들었다. 살 좀 빼려고 그녀는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웃으며 말했다. 운동 안 하면 몸이 너무 무거워. 나이 들수록 건강 챙겨야지 안 그래? 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피식 웃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운동 열심히 해. 그는 아내의 결심을 응원했다. 지민은 그날부터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분홍색 운동복에 러닝화를 신고 공원으로 향했다. 돌아올 때는 땀에 젖은 얼굴로 상기된 표정을 지으며 오늘 좀 힘들었어. 라며 웃곤 했다. 은수는 그런 지민을 보며 흐뭇했다. 내 아내가 이렇게 의지력이 강할 수가. 그는 농담 섞인 칭찬을 던지며 지민의 어깨를 토닥였다. 은수 자신은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책 읽는 걸 더 좋아했고 주말이면 소파에 누워 경제서적이나 추리소설을 뒤적였다. 그래도 지민의 열정에 자극받아 가끔 그녀를 따라 공원에 갔다. 트랙을 두어 바퀴 돌다가 숨이 차면 벤치에 앉아서 지민이 달리는 모습을 구경했다. 지민은 분홍색 운동복에 포니테일로 묶은 머리가 찰랑이며 트랙을 질주했다. 그녀의 모습은 생기 넘쳤고 은수는 그런 아내를 보며 저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랑 결혼했으니 내가 복 받은 거지라고 생각하곤 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저녁이었다. 지민은 식사를 마치고 운동복으로 갈아입으며 말했다. 오늘 좀 일찍 갈게. 동호회 애들하고 같이 뛸까 해서. 은수는 TV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지민은 활짝 웃으며 현관문을 나섰다.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녀의 목소리는 멀어져 갔고 곧 문이 쾅 닫혔다. 은수는 리모컨을 손에 쥔 채 소파에 몸을 묻었다.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그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다. 문득 창밖을 보니 해가 완전히 져서 공원 쪽은 어두컴컴했다. 지민이 저녁에 혼자 다니는 거 괜찮나? 그는 잠깐 걱정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공원에 사람 많으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몇 주가 흘렀다. 지민의 공원 출석은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심지어 비 오는 날에도 우비를 입고 나가더니 돌아와서는 비 맞으면서 뛰니까 더 시원하더라. 라며 웃었다. 은수는 그런 지민을 보며 대견하면서도 살짝 부러웠다. 나도 저렇게 꾸준히 뭘 해볼까?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책장으로 눈을 돌렸다. 하지만 운동화 끈을 묶는 대신 그는 또 책을 집어들었다. 내일부터 해야지. 그는 늘 그랬듯 다짐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수는 문득 지민을 따라 공원에 가기로 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냥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걷고 싶었다. 지민아, 오늘 나도 같이 갈까?
그는 현관에서 운동화를 신는 지민에게 물었다. 지민은 잠깐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갑자기? 좋아, 같이 가자. 근데 나 뛰는 거 따라오려면 좀 힘들걸? 그녀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은수를 놀렸다. 은수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 너 따라갈 생각 없어. 그냥 옆에서 느긋하게 걸을 거야.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다. 그럼 가자, 은수 씨. 오늘 트랙에서 멋진 모습 보여줄게. 공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각자의 속도로 트랙을 돌기 시작했다. 지민은 곧장 속도를 내어 트랙을 달렸고 은수는 느린 걸음으로 그녀를 따라갔다. 트랙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다. 동호회 회원들로 보이는 젊은 남녀가 진지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중년 아저씨들은 땀을 닦으며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다. 은수는 한 바퀴를 돌다 지쳐 벤치에 앉았다. 멀리서 지민의 분홍색 운동복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여전히 힘차게 달리고 있었다. 진짜 저렇게 열심히 뛸 수가 있나 은수는 감탄하며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셨다. 그 순간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지민이 트랙을 벗어나 공원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화장실 가나? 그는 혼잣말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지민은 화장실이 있는 방향이 아닌 주차장 구석으로 향하고 있었다. 은수는 호기심에 발걸음을 옮겼다. 주차장에는 몇 대의 차만 덩그러니 서 있었다. 그중 유난히 눈에 띄는 검은 SUV가 있었다. 썬팅이 짙어 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 차였다. 지민은 그 차 옆에 잠깐 서더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은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저기서 뭐 하는 거지?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가까이 다가갔다. 차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다. 심장이 쿵쾅 뛰었다. 그는 숨을 죽이고 차 옆에 섰다.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목소리. 지민의 목소리였다. 작게 새어나오는 신음소리. 은수의 손이 떨렸다. 그는 차 문에 귀를 대봤지만 썬팅 때문에 안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싹 텄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은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한 발짝 물러섰다. 하지만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그는 지민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렸다. 곧이어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려 지민에게 손을 흔들었고 검은 비닐봉지를 든 채 공원 화장실로 향하는 것이 보였다.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차 앞에 붙은 연락처를 재빨리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남자를 따라 화장실로 갔다. 그곳 휴지통에서 남자가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봉지를 열어본 순간 은수는 그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머릿속은 온통 뒤엉킨 생각으로 가득했다. 지민이가 왜? 그날 밤 지민이 땀에 젖은 채 집에 들어와 오늘 좀 힘들었어 라며 평소처럼 웃었지만 은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미소는 이제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다. 은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공원 주차장에서 본 검은 SUV, 그 안에서 들린 지민의 희미한 신음소리, 그리고 차가 미세하게 흔들리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집 안은 고요했다. 지민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거실에는 은수가 켜놓고 나온 TV에서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낮게 울리고 있었다.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주차장에서 찍은 연락처 사진을 확대하며 번호를 확인했다. 은수는 잠시 망설였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지민과 결혼한 8년 동안 그녀는 늘 성실하고 다정한 아내였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에 돌아오면 함께 밥을 먹으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다. 최근 몇 달간 그녀가 운동에 푹 빠진 것도 은수는 진심으로 응원했다. 지민이가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뭘 의심하는 거야? 그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을 타이르려 했다. 하지만 주차장에서 본 장면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그 미세한 신음소리, 차의 흔들림 모든 것이 그의 가슴을 옥죄었다. 그날 밤 지민이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은수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나 왔어. 지민의 밝은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다. 그녀는 땀에 젖은 분홍색 운동복 차림으로 들어오며 운동화를 벗었다. 오늘 좀 무리했나 봐. 다리 아파 죽겠네. 그녀는 웃으며 소파 옆에 털썩 앉았다. 은수는 그녀를 힐끗 보았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지민의 모습이었다. 땀에 젖은 얼굴, 살짝 헝클어진 포니테일, 그리고 익숙한 미소. 하지만 은수의 눈에는 그 미소가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다. 많이 뛰었어? 그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민은 물병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늘 동호회 애들하고 같이 뛰었는데 페이스 좀 빨랐나 봐. 완전 지쳤어. 그녀는 웃으며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은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주차장의 그 장면으로 가득했다. 동호회 애들하고 같이 뛰었다고?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민은 별 생각 없이 대답했다. 응, 뭐 몇 명이랑 같이 돌았지. 근데 나중에 좀 혼자 뛰었어. 혼자 뛰는 게 더 편하더라. 그녀는 TV를 보며 무심코 대답했다. 은수는 더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 그는 결국 그렇게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은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서 지민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고른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지만 은수의 가슴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핸드폰을 꺼내 전화번호로 SNS를 검색하자 사진들이 나왔고 주차장에서 본 남자를 찾을 수 있었다. 사진의 주인은 민호라는 이름의 남자였다. 프로필을 보니 그는 마을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40대 초반의 남자였다. SNS에는 그의 가족 사진이 가득했다. 아내와 두 아이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 은수는 민호의 페이지를 샅샅이 훑었다. 이 사람이 지민이랑 무슨 관계지? 그는 점점 더 혼란스러웠다. 민호의 게시물 중에는 공원 트랙에서 찍은 사진도 몇 개 있었다.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저도 가끔 뛰어요. 라는 캡션 아래 민호가 트랙에서 러닝화를 신고 포즈를 취한 사진이 있었다. 은수는 그 사진을 확대하며 숨을 삼켰다. 배경에 분홍색 운동복을 입은 여자가 흐릿하게 보였다. 지민이었다. 이게 우연일 리 없어. 은수는 심장이 쿵쾅 뛰는 것을 느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는 민호의 아내 수진의 프로필도 찾아보았다. 수진은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요가 강사로 일하는 듯 했다. 그녀의 페이지에는 가족 중심의 따뜻한 일상이 담겨 있었다. 은수는 망설였다. 이 사람한테 연락해야 하나? 그는 갈등했다. 하지만 지민의 행동이 계속 의심스러웠다. 그는 결국 다음 날 오전에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심했다. 안녕하세요, 수진님. 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공원에서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작성했다. 수진의 답장은 몇 시간 뒤에 왔다. 네, 무슨 일인지요? 공원에서 언제 뵐까요?
그녀의 메시지는 짧고 간결했다.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다. 내일 저녁 7시 공원 벤치 근처에서 뵙겠습니다. 약속이 잡혔다. 은수는 그날 밤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저녁 은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수진을 기다렸다. 수진은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나타났다. 은수 씨 맞으시죠? 그녀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네, 수진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은수는 망설이다 주차장에서 본 장면을 털어놓았다. 수진님, 혹시 남편분이 공원 주차장에서 자주 차를 세우시나요? 수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민호요? 가끔 공원에서 운동한다고 하긴 했는데 왜 그러시죠? 은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실은 제 아내가 어제 그 차에 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은수는 차 번호판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차 민호 씨 차 맞죠? 수진은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근데 왜 당신의 아내가 이 차에서 내리죠? 은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민호 차 스페어키 있으니까 다음에 확인해 봅시다.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일주일 뒤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은수의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제 진실을 향한 첫걸음을 뗀 기분이었다. 은수는 수진과의 만남 이후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웠다. 공원 주차장에서 본 검은 SUV와 지민의 신음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마다 지민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가 정말로 자신을 배신했을지 고민했다. 지민은 여전히 평소처럼 행동했다.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분홍색 운동복을 입고 공원으로 향했고 돌아올 때는 땀에 젖은 얼굴로 오늘 좀 힘들었어. 라며 웃었다. 하지만 은수는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러나 주차장에서 본 장면은 단순한 오해로 치부하기엔 너무 생생했다. 은수는 수진과의 약속을 준비하며 지민의 일상을 더 면밀히 관찰했다. 지민은 늘 똑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고 늘 비슷한 시간에 돌아왔다. 하지만 가끔 그녀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미소 짓는 모습이나 은수가 방에 들어갈 때 재빨리 화면을 끄는 행동이 눈에 띄었다. 뭐해? 은수가 어느 날 저녁 무심코 물었다. 지민은 살짝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 그냥 동호회 단톡방에서 웃긴 얘기 나와서. 그녀는 곧바로 화제를 돌렸다. 오늘 좀 춥지 않아? 공원에서 뛰다가 감기 걸릴까봐 걱정이네. 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러게 조심해. 감기 걸리면 힘들어.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수는 민호의 SNS를 다시 뒤졌다. 민호는 부동산 중개인답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이었다. 그의 페이지에는 새로 매물로 나온 아파트 사진, 고객과의 미팅 장면, 그리고 가족과 함께한 일상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은수의 눈에는 민호가 공원 트랙에서 찍은 사진들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이 자식 운동한다고 올린 사진이 너무 많아. 은수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혼잣말을 했다.
한 사진에서 민호가 트랙 옆에서 물병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배경에는 분홍색 운동복을 입은 여자가 흐릿하게 보였다. 은수는 사진을 확대했다. 지민이야 틀림없어. 그의 손이 떨렸다. 사진 속 지민은 민호와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뛰고 있었지만 은수는 그들이 단순한 동호회 회원 이상의 관계일 거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수진과의 약속 날짜가 다가왔다. 은수는 지민의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그녀와의 대화를 유도했다. 지민아, 내일 공원 갈 거지? 그는 아침 식탁에서 물었다. 지민은 토스트를 베어 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일 동호회에서 특별 러닝 이벤트 있대. 좀 늦게 올 수도 있어. 그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다. 은수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조심해서 다녀와. 그는 최대한 평온한 척 말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일이 진실을 확인할 기회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그는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저녁 7시 공원 벤치에서 만나요. 지민이 내일 이벤트 때문에 간다고 했어요. 수진은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네, 알겠어요. 스페어키 준비할게요. 그날 밤 은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터였다. 그는 지민을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배신으로 얼룩졌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지민아, 제발 내가 잘못 본 거였으면 좋겠어.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는 듯 했다. 내일 공원 주차장에서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은수는 공원 주차장 근처의 어두운 나무 그늘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 쿵쾅거렸다. 손에는 핸드폰을 쥐고 있었고 카메라 앱이 이미 실행된 상태였다. 옆에는 수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검은 재킷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다른 손에는 민호의 차 스페어키를 꽉 쥐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공원의 트랙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뛰고 있었지만 주차장은 고요했다. 멀리서 희미한 웃음소리와 운동화가 고무 트랙을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은수와 수진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주차장 구석에 서 있는 검은 SUV에 고정되어 있었다. 지민 씨 언제 온다고 했죠? 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장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은수는 손목 시계를 힐끗 보며 대답했다. 7시쯤 나간다고 했어요. 이제 곧 올 겁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주변을 살폈다. 공원 입구 쪽에서 익숙한 분홍색 운동복이 눈에 띄었다. 지민이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이어폰을 끼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며 트랙 쪽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은수는 그녀가 곧 트랙을 벗어나 주차장으로 향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지민은 트랙을 한 바퀴도 돌지 않고 곧장 주차장으로 방향을 틀었다. 저기 은수가 속삭였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페어키를 더 세게 쥐었다. 지민은 주차장에 서 있는 검은 SUV로 다가가 문을 열었다.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조용한 주차장에 작게 울렸다. 그녀가 차 안으로 들어가자 문이 닫혔다. 은수의 숨이 멎는 듯 했다. 10분 기다리죠.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다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를 준비했다. 증거 확실하게 남겨야 해요.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수지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가 정말 그랬다면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1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은수는 숨을 죽이고 차를 바라보았다. 차는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주차장에서 보았던 바로 그 움직임이었다. 그의 가슴이 조여왔다. 지민이 정말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수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가죠. 그녀는 스페어 키를 꺼내며 말했다. 은수는 그녀를 따라 조심스럽게 차로 다가갔다. 주차장은 어두웠지만 공원 조명이 희미하게 차를 비추고 있었다. 썬팅이 짙은 창문 너머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은수의 귀에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 지민의 목소리였다. 작고 숨찬 신음소리. 그의 손이 떨렸다. 수지는 망설임 없이 스페어 키를 리모컨에 대고 버튼을 눌렀다. 차 문이 찰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은수는 재빨리 핸드폰을 들어 플래시를 켰다. 문이 열리는 순간 차 안에서 놀란 얼굴의 지민과 민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민은 상체를 반쯤 일으키고 있었고 민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바지를 추스르고 있었다. 플래시가 터지며 그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핸드폰 화면에 기록되었다. 여보? 지민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은수를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수지는 차 문을 활짝 열고 민호를 노려보았다. 너 이게 뭐야?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민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수진을 쳐다보았다. 수진아, 이건 오해야, 오해. 그는 급히 변명하려 했지만 수진은 그의 말을 끊었다. 오해? 이게 오해로 보이니? 그녀는 민호의 셔츠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셔츠 단추는 반쯤 풀려 있었고 지민의 운동복 상의는 어깨까지 내려가 있었다. 은수는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지민아, 집에서 얘기해. 은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지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은수야, 미안해. 이건 그냥.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민호는 여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여보, 진짜 오해야. 그냥 얘기 좀 하려고. 그의 변명은 점점 더 어설퍼졌다. 수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호야, 이제 다 끝났어. 집에 가서 짐 싸. 그녀는 스페어 키를 주머니에 넣으며 돌아섰다. 은수는 지민을 차에서 끌어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고 그의 손에 이끌려 차에서 나왔다. 은수야, 제발 나 좀 들어줘. 지민은 애원하듯 말했다. 하지만 은수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그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다. 공원 주차장은 다시 고요해졌다. 멀리서 트랙을 뛰는 사람들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은수와 지민, 수진과 민호에게 그 소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민은 계속해서 말을 걸려 했다. 은수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로 젖어 있었다. 은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과 분노로 가득했다. 8년간의 결혼 생활, 지민과 함께한 수많은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결혼식 날 그녀의 환한 미소, 첫 집을 꾸밀 때 함께 웃던 기억, 그리고 매일 저녁 공원으로 나가던 그녀의 모습까지. 하지만 그 모든 기억은 이제 주차장에서 본 장면으로 얼룩져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은수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지민은 그의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은수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민호랑은 그냥 순간적인 실수였어.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은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얼마나 됐어? 이게 처음이야? 지민은 망설이다 고개를 숙였다. 몇 달 됐어.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은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몇 달. 그는 그 말을 되뇌며 고개를 저었다. 지민아, 너 매일 공원 간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응원했는지 알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크게 느껴졌다. 지민은 무릎을 꿇고 은수의 손을 잡으려 했다. 제발 은수야.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은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용서? 지민아, 내가 널 어떻게 믿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소리가 집 안을 울렸다. 지민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은수는 방 안에서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의 핸드폰에는 주차장에서 찍은 사진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민호와 지민의 모습이 선명하게 기록된 그 사진은 그의 결심을 굳혔다. 다음 날 아침 은수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이혼 소송 관련해서 상담하고 싶습니다.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변호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진 뒤 약속을 잡았다. 그리고 상간남 소송도 가능할까요? 은수가 물었다.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증거가 확실하다면 가능합니다. 사진이나 녹음 같은 자료 있으신가요?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진 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 사진은 그의 결혼 생활의 끝을 알리는 증거였다. 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공원 트랙이 멀리 보였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곳은 지민의 건강한 습관을 응원하던 장소였다. 하지만 이제는 배신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이제 새로 시작해야겠지. 그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지민과의 결혼은 끝났고 민호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은수는 변호사 사무실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그가 찍은 사진과 함께 준비한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변호사 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사진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이혼 소송뿐 아니라 상간남 소송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혼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호 씨한테도 책임을 물리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묻어 있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물었다. 지민 씨와는 따로 얘기하셨나요? 합의 이혼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재판으로 가실 건가요? 은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민과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지만 은수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합의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민이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재판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상간남 소송도 진행해 주세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상간남 소송의 경우 민호 씨의 배우자인 수진 씨와도 협력하면 더 강력한 케이스가 될 겁니다. 이미 연락하셨다고요?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수진 씨도 민호 씨를 상대로 소송 준비 중이에요. 한편 수진은 민호와의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공원 주차장에서의 충격적인 장면 이후 그녀는 민호와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민호는 집에 돌아와 변명하려 했지만 수진은 차갑게 말했다.
민호야, 이제 다 끝났어. 변명하지 마. 그녀는 민호의 짐을 가방에 쑤셔 넣고 문 앞에 내놓았다. 당장 나가. 민호는 당황한 얼굴로 애원했다. 수진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수진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문을 닫았다. 그녀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고 은수와 협력해 민호를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준비했다. 동시에 그녀는 지민을 상간녀로 고소할 계획이었다. 지민 씨가 우리 가정을 망쳤어.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수진은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며칠 뒤 은수는 지민에게 이혼 서류를 건넸다.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지민은 서류를 받아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은수야, 정말 이렇게 해야겠어? 그녀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은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다. 지민아, 너도 알잖아. 우린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지민은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다. 내가 다 잘못했어. 하지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은수는 고개를 저었다. 기회? 지민아, 몇 달 동안 날 속였잖아. 매일 공원 간다고 하면서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다. 난 널 믿었어. 근데 넌 그 믿음을 배신했지.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은수의 변호사는 주차장에서 찍은 사진과 수진의 증언을 바탕으로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다. 재판정에서 지민은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은수는 단호했다. 합의는 없어요. 지민이 책임져야죠. 그는 재판관 앞에서 차분히 말했다. 동시에 민호를 상대로 한 상간남 소송도 진행되었다. 민호는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사진과 수진의 증언 앞에서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다. 그냥 순간적인 실수였습니다. 민호는 재판정에서 머뭇거리며 말했다. 하지만 재판관은 그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의 가정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재판관의 판결은 단호했다. 수진의 상간녀 소송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지민은 수진의 고소로 인해 상간녀로 법정에 서게 되었다. 그녀는 재판정에서 고개를 숙인 채 변호인의 말에만 의지했다. 제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단지 일시적인 감정에 휩싸였을 뿐입니다. 지민의 변호사가 변론했지만 수진의 변호사는 날카롭게 반박했다. 일시적이라뇨? 몇 달간 지속된 불륜입니다. 피고는 제 의뢰인의 가정을 파괴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정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몇 주 뒤 판결이 내려졌다. 은수와 지민의 이혼은 인정되었다. 재산 분할은 은수의 요구대로 이루어졌고 지민은 집을 떠나야 했다. 상간남 소송에서는 민호가 은수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수진의 상간녀 소송에서도 지민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다. 이건 공정한 판결입니다. 김 변호사는 은수에게 판결문을 건네며 말했다.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다. 이걸로 다 끝난 걸까요?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수진도 비슷한 심정이었다. 민호와의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고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어린 딸이 물었을 때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빠는 좀 바빠서 따로 살아. 우리끼리도 잘 지낼 수 있지? 그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밝게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민호와 지민에 대한 분노가 여전히 끓고 있었다. 지민은 이혼 후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학교에서는 그녀의 불륜 소문이 퍼졌고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지민 선생님 괜찮아요? 동료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지민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는 매일 밤 혼자 울며 후회했다. 민호와의 짧은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은수는 공원 트랙을 더 이상 찾지 않았다. 그곳은 더 이상 건강과 활기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고 은행에서 승진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가끔 밤이면 공원에서 지민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민호는 부동산 사무실을 접고 마을을 떠났다. 그의 SNS는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수지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은수는 혼자서도 괜찮은 일상을 만들어갔다. 공원 트랙은 여전히 저녁이면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그곳에 남아있지 않았다. 배신과 상처로 얼룩졌던 그들의 이야기는 법정의 판결로 마무리되었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